1년 전 저는 서울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34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세 번째로 버림받은 직후였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말이죠.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뛰어갔습니다. 그가 떠날 때마다 그녀는 애원하고 타협하고 자신의 기준을 조금씩 더 낮췄습니다. 왜 저는 항상 예비 선택지일까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저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6개월 후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와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제는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녀가 발견한 9가지 심리학적 열쇠를 공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9가지 원칙입니다.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에서 추구받는 사람으로 예비 선택지에서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치품으로 변화시키는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치 할인 상품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나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편리하고, 항상 플랜 B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자신을 희귀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하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여정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완전해질 때 자동으로 희귀해집니다. 희귀할 때 사치품이 됩니다. 사치품이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선택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특권으로 봅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9가지 열쇠는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심지어 침묵하는 방식에서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내적 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관심받을 만한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즉시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는 결코 자신이 귀중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이아몬드일 뿐입니다. 반면 일반 돌은 왜 자신이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끄럽거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에 독특하고 깊은 무언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설명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설득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치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첫 3개의 열쇠일 뿐입니다. 나머지 6개의 열쇠는 당신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편리한 사람이기를 멈추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역할을 포기하고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9가지 열쇠를 탐구해 봅시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다시는 왜 나는 항상 2번째 선택일까? 라고 자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을 삶에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열쇠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마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학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왜 자신이 놀라운지, 왜 사랑받을 만한지, 왜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확신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왜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만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직업 취미, 미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같은 여성을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와 그녀의 관심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신비로웠고 흥미로웠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가 자신을 팔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가 단순히 자신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합니다. 태양은 자신이 밝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홍보를 멈추세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 대화에서 자신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셋째,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이것은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넷째,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세요. 역설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세요. 평범함은 현대의 전염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으로 독특한 사람은 자동으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독특하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독특함은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관점, 당신만의 에너지, 당신만의 존재 방식에서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항상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또는 만약 당신이 색깔이라면 어떤 색깔이고 싶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하지만 곧 그녀와의 대화가 다른 누구와의 대화보다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항상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말수가 적지만 그가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신만의 시그니처를 개발하세요. 이것은 특별한 향수일 수도 있고, 독특한 웃음일 수도 있고, 특별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함을 연습하세요.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신비로운 요소를 유지하세요. 셋째, 깊이를 추구하세요. 표면적인 대화를 피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넷째, 열정을 가지세요. 무언가에 대해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설명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절할 때 이유를 설명하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를 줍니다. 바쁘다고 말하면 그들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하면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고함은 매력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이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프로젝트 제안을 받으면 그는 단순히 이것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떤 조건이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명확함을 존중하고 그를 더욱 추구하게 됩니다. 설명 없이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니요를 완전한 문장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또는 아니요, 왜냐하면 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요 라고 하세요. 둘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할 때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아니오를 약화시킵니다. 넷째, 일관되게 하세요. 가끔씩만 확고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밀어붙이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차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불립니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가절하됩니다. 반면에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은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데이트에서 이 원칙을 완벽하게 적용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친근하지만 즉시 깊은 개인적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받자마자 답장하지 마세요. 이것은 게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초대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선택적이 되세요. 정말로 가고 싶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수락하세요. 셋째, 개인적인 정보를 점진적으로 공개하세요.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말하지 마세요.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세요. 넷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세요. 다섯 번째 열쇠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치품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관심사, 취미관계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계에 초대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없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예술가는 자신만의 창작 공간, 자신만의 친구 그룹, 자신만의 예술적 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열정적인 취미를 개발하세요. 무언가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세요. 많은 지인보다는 적은 수의 진정한 친구들을 선택하세요. 셋째, 개인적인 공간을 만드세요. 이것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정신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세요. 여섯 번째 열쇠는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평화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 관심, 사랑을 찾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필요에 의해 행동하게 만들고 필요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선택에 의해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원합니다.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남성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이 행복합니다. 그는 관계를 자신의 행복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미 행복한 삶을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진정 기술을 개발하세요.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세요.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반응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당신도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슬프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의 슬픔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내적 검증을 개발하세요.
당신이 훌륭한 선택을 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내적 나침반으로 판단하세요. 7번째 열쇠는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알려진 것은 흥미를 잃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것은 지루해집니다. 신비로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즉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힌트만 줍니다. 옛날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고는 화제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고 싶어 합니다.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마세요. 일부는 답하고 일부는 신비로 남겨두세요. 그것은 긴 이야기예요. 또는 언젠가 말해 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둘째,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하세요. 하지만 항상 발견할 새로운 층이 있도록 하세요. 셋째, 예측 불가능한 면을 유지하세요. 가끔씩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세요. 넷째,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모든 면에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관계 경험 생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하세요. 8번째 열쇠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치품은 높은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치품인 사람들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완벽주의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품질에 대한 헌신입니다.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선택적이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가는 파트너십 제안을 받을 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회만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회를 제한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품질을 추구하세요.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세요. 적더라도 훌륭한 것을 선택하세요. 셋째, 타협을 거부하세요. 당신의 핵심 가치관이나 기준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세요. 자신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세요.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열쇠는 자기 존중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외부로 발산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존중은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오만함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끕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표준을 따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완벽한 자기 존중의 예입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 주변에서 최선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 존중을 발산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비하를 중단하세요. 농담이라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지 마세요. 둘째,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세요. 셋째,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넷째,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어깨를 펴고 눈을 마주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당신의 몸짓 언어가 자기 존중을 반영하게 하세요. 이제 이 9가지 열쇠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실제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그 여성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변화는 밤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연습과 적용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기억될 만한 독특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에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명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다시 연락했을 때 그녀는 긴 설명이나 변명 없이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모든 전화에 즉시 답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활동들, 새로운 목표들로 가득한 풍부한 삶을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독립성을 개발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기분이나 행동에 의해 자신의 하루가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움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기 존중을 발산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몸 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주변에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더 존중했고, 더 추구했고,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남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연락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9가지 열쇠의 힘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도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일관성입니다. 이 원칙들을 가끔씩만 적용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붙이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인내심입니다.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당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마지막 도전은 외로움입니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일부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 나쁜 관계들이 질 좋은 관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연민을 연습하세요. 실수를 해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 진전이 목표입니다. 둘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셋째,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단계들로 이루어집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적인 불편함이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이 9가지 열쇠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고 할 때 긴 변명 없이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세요. 관계에서 파트너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대신 자신만의 활동과 관심사에 집중하세요. 사회적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진정으로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데이트에서 상대방에게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당신에게 감명을 주는지 평가하세요. 온라인에서 모든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인세트의 변화입니다. 부족함의 마인세트에서 풍요로움의 마인세트로, 필요의 마인세트에서 선택의 마인세트로, 승인 추구에서 자기 검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마인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쁜 대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움의 마인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요의 마인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관계나 승인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마인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관계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성장을 위해 선택합니다. 승인 추구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 검증을 찾습니다. 자기 검증을 하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지만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인셋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연습과 일관된 적용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진실이 될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자신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돌아보세요. 경계를 설정했나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했나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를 무시하고 순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기준을 검토하세요. 그것들이 여전히 적절한가요? 높여야 할 부분이 있나요?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당신에게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들이 당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당신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진정성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당신에게 끌리는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발견이 목표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사치품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만합니다. 이 9가지 열쇠는 단순히 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템플릿이 됩니다. 자신을 사치품처럼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예비 선택지처럼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열쇠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단순히 존재하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비 선택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이 항상 그래왔듯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알고 소유할 때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치품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치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비 선택지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줄곧 그래왔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